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5일이 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드세진다는 거는 잘 싸우고 있다는 얘기고, 거세진다는 거는 싸움을 꽤나 잘한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네, 거세지고 드세지고 있다. 정치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헌법재판소가 자기들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기각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거기 8명 중에서 6명이 인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현재 5명 정도밖에 확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명이 부족하단 말이죠. 마은혁이가 안 오면은 이거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무슨 꾀를 지금 부리느냐라는 추측들을 많이 해서 추측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디 가서 흘려나오는 소리다라고 이런 소리를 흔히들 얘기하고 언론에 뜨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가지고 문영배가 그 길로 지금 방향을 틀면서 사람들을 회유하고 이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전원일치, 왜 4대 4, 3대 5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것을 집단으로 우리 같이 하자 해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해가지고 설득하고 회유하고 겁박하고 해가지고 전원일치로 해가지고 기각을 시키지 말고 인용하자라는 의견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누가? 문영배가, 우리법이 그렇게 좌파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 의혹이 지금 많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과 같은 중요한 사항 인용 결정은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이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헌법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쉽게 그것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훼손돼서는 안 될 헌법적 안전장치다 하면서 밝혔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그런 장난치지 마라 하는 건 미리 경고를 딱 때립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흘러들었는지 의혹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나경원 의원은 판사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남편도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지금 현직 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이 다 판사, 한 분은 현직 판사고 한 분은 지금 부인은 이렇게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빠삭하게 들여다보고 있죠. 네. 이 나경원 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부터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 본질은 국가 최고의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소수의 위헌적 판단까지도 존중하는 데 있다. 그런데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 들려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경원 의원은 이 소스를 갖다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실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거예요. 헌법재판관들이 각자의 독립적 양심에 따른 판단보다는 전원일치라는 그런 미명 아래 서로 의견을 조율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의견을 서로 막 이렇게 협상하고 막 이렇게 이런 짓을 문영배가 장난을 친다면은 헌법재판소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나경원 씨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 사안에서 인용 결정은 재판관 8명 중에 최소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더더욱이 그 양심에 의해서 그 8명 중에서 자기들이 보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자꾸 협상하고 문영배가 이렇지 않냐,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 뭐 등등 하고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등등 많이 이런 장난을 할 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나경원 의원은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헌법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쉽게 훼손돼서는 안 되는 숫자인데 8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이 되는 건데 이걸 자꾸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 법이 지금 현재 3명에다가 또 좌파 1명에다가 또 1명 더 설득했다고 치고 5명에 되면은 1명이 부족하니까 자꾸 한 사람을 더 꼬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전원일치로 하자, 우리 막 의견을 전원으로 하자 해가지고 휘몰아쳐 나간다 이거죠.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짓 하면 전원일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진숙 모델로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일부 재판관이 각 하나 기각 의견을 내는데도 평의 과정에서 이거를 무마하고 이거 전원일치로 갑시다 이래 가지고 강요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다 이거야. 능히 이 민형배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정치가 아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요, 이 얘기를 상당히 중요한 얘기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무마하고 전원일치를 만약에 강요하게 되면 이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거예요. 재판은 정치가 아니다 이거야. 문영배 똑똑히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뭐 문영배를 말을 지칭을 안 했지만 문영배가 그거 다 주도하는 자니까 그 문영배가 오죽하면 대하고등학교, 자기 진주의 대하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동문들이 3.1절 날 무대에 나와가지고 그 3.1절 대한민국 온 국민이 다 와 있는데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백배 사죄합니다. 매국노 같은 앞으로 문영배 같은 매국노를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절대 배출하지 않도록 잘 감시하고 감독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동문들이 했습니다. 이 정도 될 정도면 이 문영배의 현 주소가 어딘가를 문영배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 고등학교 동문들이 이 사과 전문까지 다 냈습니다. 거기서 사과하는 문장까지 다 내가지고 제대로 해서 만약에 그 플랜카드에는 어떻게 했느냐. 탄핵이 인용된다면 문영배 학적을 파버리겠다. 이게 플랜카드 제목입니다. 형배야 이래가지고요. 지금 이 문영배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자기가 우리 법에 충성한 나머지 이 사람은 원래 이념적으로 좌파들 이렇게 돌아버리면 부모 형제도 없다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도 쏘아버린다는 그 옛날 6.25 때 그런 얘기들 많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걔들은 이념이 중요한 것이지 부모 형제가 없습니다. 바로 문영배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일부 재판관이 각 기각 의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평의 과정에서 자꾸 평의하면서 회의하면서 회유하는 거죠. 무마하고 전원일치를 자꾸 방향을 끌어가고 강요한다면 이거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재판은 정치가 아니다 이거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비난을 회피하려는 집단적 자기 보호는 헌법재판관의 책무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책임을 분산시켜서 나는 우리 다 같이 공동 책임지자. 기각되거나 뭐 되면 당신네들 안 좋잖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영배가 그렇게 한다면 설득이 되고 이런다면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소나기에 넣고 흔들었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나경원 의원이 이게 문제 제기를 아주 잘한 겁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도 전원일치라는 말이 사용됐는데 그런데 과연 8명의 재판관 모두가 정말로 일치된 견해였을까? 아니다 이거야. 아니면 소수 의견이었음에도 평의 과정에서 만장일치라는 결과물로 포장을 시켜서 만들어내놓은 그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또 그따위 짓을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게 이 나경원 의원의 지금 경고입니다. 예.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해 있고 이번에 그 3.1절을 봤지 않습니까? 3.1절 광장을 봤을 거고 또 여의도도 봤을 거고 전국에서 일어난 그거 모든 3천만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러면 이렇게 일어난 이 국민들의 뜻을 만약에 배신하고 자기들 목표물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그런 목표물로 만약에 간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가만히 있을 국민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의견 조율을 해가지고 공동체로 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그렇게 막 회유하면서 밀고 나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대행이 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판관은 각자의 법리적 판단과 양심에 따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 소수 의견이 있다면 그대로 발표하고 의견이 갈리면 갈리는 대로 명확히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지. 그것이 헌법이 지켜지는 방식이지. 이런 식으로 자꾸 꼼수를 부리고 마지막까지 이 문형배가 그런 짓을 한다면 국민적인 지탄을 이제 받게 될 것이다 이거야. 국민 지탄이 어떤 지탄인가 두고 보면 알 거다 이거야. 이번에는 그렇게 함부로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얘기는 바로 이번에는 장난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박근혜 때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재판관은 각자의 그 법리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결론을 내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 있으면 그대로 내라는 얘기죠. 기각이다, 인용이다, 정확하게 개개인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헌법이 지켜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양심에 따른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헌법이 산다는 겁니다. 각하를 주장하는 재판관이 3명 이상이면 각하로 결정되고 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이 3명 이상이면 기각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인용은 오직 6명 이상이 찬성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반대 의견은 분명히 반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기록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북한 인민최고위원회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문형배는 이 점을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나경원 의원의 이 말 헌법재판소는 북한 인민최고회의가 아니다. 당신이 인민최고회의 의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경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거야. 만약에 이번에도 전원일치 조작극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그래서 국민이 그 모독을 받으면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라는 축약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주의의 효율보다 정당성을 속도보다 절차를 중시한다 이거죠. 헌법재판소에 바라는 것은 만장일치의 허울 좋은 결과물이 아니라 소수 의견까지 존중하는 진정한 헌법 수호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8년 전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하지 마라. 국민은 이번에 더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8년 전은 모르고 당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안 당합니다. 국민들이. 딱딱 쪽집게처럼 집어내는 이 국민들의 그 냉철함이 이제 국민들이 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오늘 헌법재판소는 북한 인민최고위원회가 아니다. 이 얘기는 헌법재판소장 직무대리 문형배는 인민최고회의 의장 직무대행이 아니다라는 말과 상통된다고 생각됩니다. 나경원 표현법에 의하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구치소에 우리 대통령께서 인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한번 파이팅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